온열에는 개도 감기를 안 걸린다는데 감기 걸렸습니다. 에어컨 틀고 자주 잤는데 왜 감기가 걸린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나한테 감기 옮겼냐? 완벽한 여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름철에 차량 관리의 중요성, 그 중에서도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차량도 그 주인공 중에 한 친구예요. 오늘 영상은 불스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아싸!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우리의 애마는 정말 소중하게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해줘야 되는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름철에 꼭 제가 추천하는 그 4가지 포인트는 꼭 해주셨으면 하는,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소들만 갖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자동차의 값비싼 부품을 지킬 수 있고 운전자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있으면 휴가철이잖아요. 첫 번째는 차량의 냉각 시스템입니다. 오늘 이 차량도 고객님께서 처음 전화하셨을 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에어컨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 운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견인을 해서 들어오신 차량이에요. 이때다 싶어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차량의 냉각 시스템입니다. 차량의 냉각 시스템은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와 성능에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량의 냉각 시스템의 필수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온도 조절이 있겠네요. 냉각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엔진의 온도를 조절하고 과열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시동을 거는 순간 엔진은 작동하는 그 순간부터 상당한 양의 열을 발생시키죠. 그 열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엔진의 심각한 손상과 잠재적인 엔진의 고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엔진 냉각 시스템은 엔진을 통해서 냉각수를 순환시켜서 열을 흡수하여 라디에이터로 전달을 하고 이 라디에이터에서 방열을 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엔진의 효율성에도 있습니다. 엔진을 최적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은 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엔진이 너무 뜨거울 경우에는 당연히 연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로 인해서 출력 감소, 연비 감소, 배기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에 들어가는 냉각수의 경우 냉각 시스템에 윤활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엔진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당연히 과열이 되겠죠. 과열은 엔진 구성 요소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관행보다는 과열이 더욱더 우리 MI 엔진에 치명적입니다. 냉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엔진 헤드가 뒤틀리거나 게스킷이 파손된다거나 피스톤이 뒤틀리거나 엔진 블럭에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막대한 수리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차량도 그 막대한 수리비용이 발생하기 일보 직전에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이 차량의 문제점은 바로 냉각팬입니다. 냉각팬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에어컨도 안 나오고 엔진도 과열되고 혹시라도 휴가철에 잘 나오다가 갑자기 에어컨이 안 나올 경우 클러스터에 있는 온도계를 확인해 보세요. 정 가운데보다 약간 밑에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겠죠. 엔진 과열이 되고 있다면 운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름 휴가를 가기 전에 냉각 시스템을 유관 점검을 꼼꼼하게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직접 하시는 방법이 있고 가까운 정비업소에 방문하셔서 점검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겠죠. 만약에 직접 확인하신다면 첫 번째로는 냉각수의 레벨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차량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라디에이터 압력 캡을 열어서 라디에이터 안에 있는 냉각수의 양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사이로 혹시라도 냉각수가 샌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유관 점검이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닛을 열었을 때 상단과 하단에 장착된 라디에이터 호스의 누수 여부, 혹시라도 냉각수가 새고 있진 않은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녹색 또는 분홍색, 하얀색 가루 같은 것들이 묻어 있다면 냉각수가 누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빨리 조치하시는 게 낫겠죠. 그런 부분들을 방치하게 되면은 당연히 냉각 시스템에 아주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다가 휴가를 떠나는 고속도로에서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럴 경우 부부싸움까지 발생합니다. 불수원과 함께합니다. 여름철에는 유독 비가 많이 오죠. 언제 어느 때 비가 쏟아질지 몰라요. 저와 쇼미가 바이크를 자주 타는데 바이크를 탄 순간 제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을.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시야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와이퍼죠.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 눈, 진눈깨비, 벌레 등등등 기타 외부적인 침전물들을 제거하여 운전자가 도로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와이퍼가 올바르게 작동을 해야 앞유리의 빗물과 이물질들이 확실하게 제거가 되어 시야가 개선됩니다. 정말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질 때 와이퍼가 잘 닦이지도 않고 잘 작동도 안 하고 줄이 막 생기고 막 그러면은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 다들 한 번쯤은 다 경험 있으시죠? 그냥 와이퍼를 그냥 빼가지고 그냥 확
그래서 와이퍼의 선택, 초이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은 윈드실드의 청결함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와이퍼 블레이드의 상태도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적절한 양의 워셔액도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윈드실드가 깨끗한 상태에서 와이퍼를 작동했을 때 줄무늬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드드드드득 소음이 난다거나 잘 닦이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와이퍼 교환이 필요합니다. 와이퍼 블레이드의 찢어짐, 와이퍼 링크의 덜렁거림 확인을 해야 돼요. 간략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장마철에 또는 휴가철에 운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이퍼가 잘 움직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한쪽은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 따걱따걱 소리 나면서 한쪽은 잘 닦이고 이게 되네? 다 되는 건가? 한쪽 와이퍼는 잘 닦이고 있어. 그런데 한쪽이 덜렁덜렁 조금씩만 움직이고 있어.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세요. 와이퍼암에 껴져 있는 캡을 열어주고 와이퍼를 오프하고 와이퍼가 정상적인 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너트를 띄워주면 됩니다. 수공구 하나 정도는 다 갖고 계시죠? 다시 제자리로 잘 움직입니다. 휴가를 가시기 전에 한 번 정도 띄워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와이퍼 도대체 어떤 걸 써야 돼? 저는 불수원 메탈 실리콘 와이퍼를 추천합니다.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불수원 메탈 실리콘 와이퍼 WT 기술이 특수 실리콘 고무는 고무의 내열성, 내한성, 내오존성을 극대화한 배합으로 혹한, 혹서, 자외선 등 점점 혹독해지는 한국 날씨에도 와이퍼의 초기 성능을 오랫동안 장시간 유지시켜주고 극한 환경에서도 변형이나 손상이 적어 오랫동안 우수한 닦임성을 보여줍니다. 영하 65도 극한에서도 실리콘 고무날은 손상이나 균열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영하 65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나? 불수원 메탈 실리콘 와이퍼는 수명이 닿을 때까지 반복 발수 코팅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발수 코팅 와이퍼 대비 4배 이상의 발수 코팅 내구성. 일반적인 발수 와이퍼는 발수 코팅 성분이 표면에만 도포되어 있는 반면 불수원 메탈 실리콘 와이퍼에는 실리콘 고무에 발수 성분이 배합이 되어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와이퍼는 밀착성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안정적 닦임성도 매우 중요하죠. 불수원 메탈 실리콘 와이퍼는 메탈 하이브리드 관절 구조라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보장해줍니다. 닦임 성능을 100만 회를 테스트했다고 하네요. 100만 회. 야, 100만 회면 야 이거 와이퍼 뭐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와이퍼 성능이 좋아졌어. 내구성도 있어. 잘 닦여. 오래가. 그럼 나는 뭐 먹고 사냐? 발수 코팅이 어떤 건지 다 알고 계시죠? 발수 코팅이 되지 않는다면은 빗길 주행 시 빗물이 맺히거나 또 흘러내려서 시야가 방해됩니다. 하지만 발수 코팅이 되었다면 빗물이 둥글게 맺혀 튕겨 날아가 깨끗한 시야 확보가 가능합니다. 불수원 실리콘 와이퍼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발수 코팅 효과를 제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불수원 와이퍼는 스펙이 다른 와이퍼와 다릅니다. 스펙이 달라요. 스펙이. 와이퍼 고무의 그 실리콘의 특징, 내열성, 내한성, 내오존성이 강하며 혹독한 기후 환경에서도 그 고무날의 변형이나 손상이 매우 적습니다. 초기 성능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 와이퍼를 교환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리면에 유막 및 오염물질들을 최대한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셔터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떨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카페 여러분들은 와이퍼 정도는 교환 방법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와이퍼 불량의 경우 대표적으로 3가지의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줄 발생. 전체적으로 많은 줄이 발생을 하고 잘 닦이지가 않죠. 이게 제일 짜증나 이게. 원인은 와이퍼의 고무가 마모됐다거나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와이퍼를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요. 유리 세정제 또는 티슈로 또는 젖은 헝겊으로 정말 아주 가볍게 블레이드 러버를 닦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인 증상, 떨림. 이게 내 차가 떠는데 이게 나도 와이퍼 바꿔야 돼. 와이퍼가 불규칙적으로 떨리면서 안 닦이고 소음이 나타나는 증상. 그것의 원인은 와이퍼 고무에 변형이 됐다거나 또는 경화, 와이퍼의 유격 발생, 유리면의 유막 오염, 와이퍼와 유리면이 평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와이퍼를 교체한다거나 유막을 제거한다거나 와이퍼암을 정비한다거나 그러한 방법이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번짐. 와이퍼 작동 시에 일부분이 물자국 형태로 남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드물긴 하지만 와이퍼암의 장력 문제로 발생하곤 합니다. 와이퍼를 오래오래 장시간 동안 아주 잘 사용하는 팁 5. 세차 후에 젖은 수건이나 물티슈로 와이퍼 고무날을 아주 가볍게 닦아주세요. 막 빡빡빡빡 문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가볍게 살짝 탈듯 말듯한 그 느낌 그대로 이렇게 닦아주는 이유는 와이퍼 고무날에 묻은 먼지, 이물질을 제거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팁 두 번째, 와이퍼를 새 걸로 바꿔도 잘 안 닦이고 소리가 나는 경우 와이퍼 암에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정비소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아주 당연하지만 앞 유리를 깨끗하게 아주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유막이 심해지면 와이퍼 작동 시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음이 아주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유막을 제거하지 않으면 와이퍼를 10번 바꿔도 똑같아요. 싹 다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야 돼요. 와이퍼를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와이퍼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 번째와 비슷하긴 하지만 유리에 붙어있는 이물질들을 많이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많은 이물질들이 유리면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들도 차곡차곡 쌓이고요. 흙과 모래 등 그런 이물질들이 유리면에 안착이 되어 있다면 와이퍼를 작동할 때 정말 최악의 경우 유리에 흠집이 난다거나 아니면 와이퍼의 수명을 엄청나게 단축시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무거나 먹이지 마세요. 검증된 상태가 좋은 워셔액을 사용해 주세요. 와이퍼의 윤활력이 좋아집니다. 윤활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와이퍼의 수명도 늘어납니다. 잘 닦이고요. 그리고 와이퍼에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와이퍼 고무단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닦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가볍게 이물질만 제거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주 가볍게 닦아주신다면 와이퍼를 더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이퍼 고무날을 닦았을 때 묻어나는 검은색 가루를 빡빡빡빡 힘주어서 빡빡빡 문지어서 다 닦아내야 된다. 그거는 안 돼요. 와이퍼 고무날에는 고무날의 마찰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라파이트, 흑연이라고 하죠. 그 그라파이트가 코팅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 코팅을 힘줘서 닦아내면은 코팅이 사라져서 재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막 목욕탕에서 때밀듯이 막 닦아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볍게만, 아주 가볍게만 닦아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경우는 요즘에 많이 못 봤는데 제가 정리 시작하던 그 20년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와이퍼 그 날을 칼이나 아니면 사포로 막 문질러서 그렇게 해주면 더 성능이 더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에이, 설마 누가 그렇게 하겠어. 있어요. 이 부분 또한 흑연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와이퍼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겠죠. 와이퍼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싼 걸로 자주 교체를 해야 된다. 와이퍼는 햇빛, 오존, 추위, 비, 먼지 등에 노출되면 프레임 또는 고무날이 손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잘 닦이고 금세 성능이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러한 환경적인 영향 때문인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와이퍼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안전과 직격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인 와이퍼는 품질을 고려하여 선택하세요. 불수원 메탈 실리콘 와이퍼를 적극 추천합니다. 아니, 이미 다 쓰고 계시지 않나? 이거 불수원 와이퍼는? 그 다음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모든 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배터리의 그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배터리 또한 여름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름 동안의 높은 온도는 자동차 배터리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자동차 시동을 걸 때 배터리로부터 상당한 양의 전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에 더운 날씨는 배터리 내부의 화학 반응 속도를 가속화시켜서 배터리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이 취약하다면 시동 걸기가 무척 어렵겠죠. 기분 좋게 휴가를 떠나서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린다면 즐거운 휴가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직접적으로 운전자가 느낄 수가 있어요. 시동을 걸 때 한 번에 힘차게 끼룩끼룩 그렇게 걸린다면 배터리 상태가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모르게 얘가 힘들어해, 끼룩끼룩. 그렇다면 배터리 성능은 저하됐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발전기가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여름에는 자동차의 전기 부하가 증가합니다. 에어컨도 켜야 되고, 그렇다면 냉각팬도 돌고, 따라서 배터리가 이미 약해졌거나 사용 수명이 다 되어가는 경우에는 더운 날씨가 더욱더 배터리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적절히 배터리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배터리 상태는 배터리 장착된 인디게이터를 보고 확인할 방법이 있고요. 배터리 단자의 부식 또는 배터리 단자에 느슨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꽉 조여지지 않고 헐렁헐렁 거린다든가, 그렇게 되면 시동의 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전자가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본인만 열 줄 아신다면요. 한여름에 무척 더울 때 직사광선이 내려지는 곳, 그런 곳에 주차하시기보다는 그늘지고 선선한 곳에 주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적절한 관리가 잠재적인 시동 불량의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겠네요. 네 번째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모든 조건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여름철 휴가를 대비한다면 더더욱 중요한 브레이크. 여름철에는 평상시보다 운행하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휴가와 여행, 야외 활동이 더더욱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MR을 타고 달려야 돼요. 휴가철의 경우 교통량이 증가하다 보면 가다서다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제동이 필요한 사례가 더더욱 발생을 하겠죠. 자동차 정비를 하다 보면 휴가 중에 정비숍으로 입고되는 차량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브레이크가 밀려버린다거나, 제동
성능이 떨어져서 즐거운 휴가 기간에 자동차 정비업소에 방문한 사례가 여름철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와 여행은 긴 거리를 운전하죠. 그럴 경우 장시간 구동 시 브레이크 시스템의 마모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브레이크 점검을 하면 브레이크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 구불구불한 도로, 교통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동,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채로 운행하신다면 당연히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더운 여름철에 온도에 의해서 브레이크의 구성 요소들이 더욱더 빨리 가열될 수가 있습니다. 극히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브레이크 캘리퍼의 고착으로 인해서 한쪽 브레이크 패드가 현저하게 닳아버리는 경우, 그로 인해서 많은 열이 발생하는 경우 브레이크가 엄청나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량이 한계점을 다 달았을 경우 소음과 브레이크의 밀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캘리퍼가 터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캠핑 트레일러 또는 캠핑 용품, 짐을 많이 싣고 다니신다거나 내 주위에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간혹 가다가 보트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 그럴 경우에는 중량이 증가하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기 위해서 더욱 많은 제동력이 필요하죠. 휴가를 떠나시기 전에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를 확인하시고 브레이크액이 양이 얼만큼인지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브레이크액의 경우 브레이크액이 새지 않는 한 그 양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맥스선에 있다면 브레이크 패드의 상태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밑으로 현저히 떨어져 있다면 브레이크 패드가 다 마모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비업소에 방문하셔서 브레이크액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수분이 많이 유입이 됐다면, 브레이크액이 변질이 됐다면 브레이크를 장시간 사용하실 때 브레이크의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마모된 상태라면 브레이크 디스크도 브레이크 패드와 함께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브레이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꼼꼼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하셔야지 최적의 제동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점검은 꼭 하세요. 꼭. 여름철에 내 차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휴가를 가시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시고 출발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누굽니까? 불선 모델입니다. 다음에도 시켜주려나? 불선 와이퍼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불선 메탈 실리콘 와이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분밖에 못 드려서.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첨이 되지 않으셨어도 오늘 시청하신 분들은 35% 할인된 가격으로 이 좋은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및 또 구매 방법은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저는 불스원샷을 씁니다.